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주어를 꾸미는 말이 구인 경우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그러면 주어를 꾸미는 말이 구인 경우인데, 사실상 이거잖아요. 그죠? 주어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요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와서 전치사, 그다음에 전치사가 들어와서 명사, 그럼 여기 또 이렇게 명사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to 동사원형, 동사원형의 ing, 이제 동사에 뭐 됐나? pp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어요? 주어는 형용사 하다, 하고, 만약에 하다가 끊어지면 어떻게 한다? 뒤로 갔다가 어떻게 한다? 다시 앞으로 와서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얘도 주어, 동사 하다, 주어, 동사 하다. 자, 주어 어떻게 한다? 동사 하다, 주어, 동사 하다. 라고 하고,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그것은 이라고 어떻게 한다? 해석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배울 건 뭐냐면 이제 PP죠. PP라는 건 뭐다? 요게 형태가 계속 문법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얘도 일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만약에 과거 동사면 일이다. 그죠? 일단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일단 동사의 PP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의 동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동사 또는 타동사. 그래서 자동사의 ED형이다. 자동사의 ED형이다. 그럼 뭐가 된다? 얘는 동사가 될까요? 분사가 될까요? 자동사는 수동이 없으니까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타동사의 ED형이다. 타동사 ED형이다. 그런데 뒤로 목적어가 들어온다. 그럼 동사예요? 분사예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 동사가 되는 겁니다. 타동사의 ED형인데 뒤로 목적어가 없어요. 아니면 전치사, 부사, 전치사나 부사 혹은 아무것도 오지 않아요. 그럼 이때는 동사다, 분사다. 이때는 분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보세요. 여긴 당연히 얘가 동사죠. was니까. 그죠? 아직 그 예문이 지금 없긴 하네요. 자, 어쨌든 간에 그걸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해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어가 나오고, 그죠? 주어가 나오고 어떻게 한다? 특히나 이렇게 투부정사든 어떻게 한다? 동사 원형의 ing든, 일단 동사의 pp형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다 동사에 기반하고 있는 것들이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심지어 여기 형용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는 어떻게 한다? 주어, 형용사 나오니까 한다. 주어는 형용사, 형용사, 이다라고 해석했었고, 그죠? 그것은이라고 했었고, 주어는 동사하다, 주어는 동사하다, 주어는 동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뒤로 가서 그것은이죠. 자, 할게요. 일단 여기서 PP 쓰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자, 일단 이것도 삽시다. 그죠? 자, 명사인데 어떻게 한다? 어떨 때는 ing를 쓰고, 어떨 때는 PP를 쓴다. 그건 어떻게 결정한다? 누가 결정한다? 명사가. 늘 얘기하지만 명사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하면 하지 않으면 이라고 씁니다. 명사가 스스로 하면 뭐라고? ing, 능동. 명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뭐라고? pp, 수동. 졸지 마라. 자, 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쳤죠. 맞습니까? 다시. 그 사람은 다쳤습니다. 괜찮아요? 사고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 take to hospital. 병원에 실려갔다. 괜찮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고 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밀고 갑니다. 알겠어요?
다시. 그 사람은 다쳤습니다. in the accident. 사고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처음에 읽는 단어들은 이 단어지. 그죠? 되게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웬만한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가세요. 그 사고에서 다친 학생들. 와, 대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건 두 가지예요. 강사가 그 지문을 미리 읽고 와서 좋은 말로 포장할게요. 수업 준비해 와서. 맞잖아요. 그죠? 아, 그럼 저 선생님 참 수업 준비 열심히 하고 잘하는구나. 근데 여러분이 수능에서든 실전에서 보는 문장은 실제 미리 읽을 수 있어 없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문도 미리 못 읽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보는 해석 어떻게 된 거예요? 요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읽어요. 이렇게 읽어요. 맞습니까? 이 순서를 읽죠. 근데 해석은 어떻게 한다?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해요.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다시 일러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다시 역순으로 해석하죠. 요거 아랍어예요. 알겠습니까? 아랍어 해석 고순이 저래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은 다쳤어요. 사고에서. 그 사람은 take to the hospital.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죠? 어디서도 절대로 이런 강의 못 듣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알겠어요? 선생님들 절대 그렇게 안 가르쳐 줍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강사야. 내가 아이스펜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아이스펜이라고 해가지고 아이스펜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내가 단어를 보는 범위가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넓어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I love, 어떤 사람은 I love you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한다 너를 그러지 않죠. I love you를 하나의 단어로 보고 난 너를 사랑한다 한꺼번에 해버리죠. 그거 왜 그래요? 내 아이스펜이 I love you까지 가 있죠. 근데 그거 왜 그래요? 내가 그 말을 많이 들어봤으니까. 실제로 내가 그 말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나도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우린 제2 외국인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있는 그대로 하셔야 되죠. 자, 볼게요. 그 문이 깨졌어요. 폭풍에. 그 문은 나픽스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동물들을 사용했습니다. 자, for은 해석 어떻게 한다고? 특히. 그죠? 사냥해. 그러면 그 동물들은 매우 어떻게 한다? 발달된 후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특히 요거 있죠, 요거. 여러분, 형용사에다가 LI가 붙는데 내가 해석을 못 할 것 같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매우, 아니면 매우, 아니면 상당히.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소녀가 잡혔어요.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갑시다. 그 소녀가 잡혔습니다. 경찰에. 그 소녀는 어떻게 한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괜찮죠? 네, 걱정이란 것은 이자인데 집을 된 이자입니다. 어디에? 자, 어떻게 하면 트러블이잖아요. 그것이 오기도 전에. 괜찮니? 자, 지금 여러분 선생님이 한 대로 자, 지금 여러분 1, 2, 3, 4, 5번 있죠? 5번 연습장에든 자,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이 방금 해석한 대로 한번 써보라고. 선생님 써본 대로.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밑에 해설지 보지 마시고 선생님이 아까 알려준 대로 한번 해석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다시. 요거 배워놓으면 참 요긴하게 쓰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요거 다 다시 써드릴게요. 자, 다시 볼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해석한 거랑 선생님이 해석한 거랑 맞는지 보세요. 쌤은 어떻게 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간다고 해서요. 보세요. 그 사람은 다쳤다. 사고에서 여기다가 그 사람은 병원에 실려갔다. 괜찮죠? 두 번째, 그 문이 깨졌다. 부서졌다. 부서졌다. 어디에? 폭풍에. 그 문은 수리되지 않았다. 아직. 동물들을 이용했다. 특히 사냥에. 그 동물들은 매우 발달된 후각이 있다. 네 번째. 자, 이걸 마치 동사처럼 보라는 거야. 그 소녀는 잡혔다. 경찰에. 그 소녀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걱정은 이자다. 지불된 이자죠. 어디에? 트러블에 지불된 이자입니다. 그것이 오기도 도래하기도 전에. 그것이 지불 기한이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한다? 닥치기도 전에. 괜찮니?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맞는지 한번 보시고 바로 그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52번 한번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 이때까지 배웠던 걸 다 써보는 거야. 알겠지? 자,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지금, 자, 보세요. 명사, 전치사, 명사잖아요. 이러면 해석이 안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라고 했어요. 그죠? 괜찮아요? 조직의 작동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봐. 얘를 하나의 큰 명사로 본다고 이제. 그리고 뒤로 누가 나왔지? 형용사가 나왔어. 그죠? 근데 여기서 capable of잖아요. 그죠? capable of ing인데 이 capable을 뭘로 보냐면 can으로 봅니다. 해석할 때만 그런 거야. 알겠지? 물론 말할 때 capable하고 capable of랑 어떻게 한다? can은 달라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전 선생님 눈에 이게 뭘로 보냐면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세요. 어떤 기관의 작동이란 것이 만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 같으면 창조하다 말해요. 기관의 작동이란 것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작품들이죠.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술과 문학 작품.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여기 지금 S가 붙어야 되네요. S가 빠졌네요. 그죠? 자, 그것은 어떻게 한다? 보세요. 자, 여기서도 remain deeply mystery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으면 쌤 뭐랬어요?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라고? 저 동사는 뭐가 나오든 뭐라고? 이다고. 동사 다음에 누가 나오면? 전치사가 나오면 저기 동사는 뭐가 나오든 뭐라고? 있다. 그럼 어떻게? 매우 미스테리이다. 괜찮아요? 다시. 기관의 작동이란 것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작품들을 만들죠. 예술과 문학에. 그것은 매우 미스테리이다. 괜찮아? 난 이렇게 해석할 것 같아. 그지? 만약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죠. 뭐에 대해서? 더 브레인에 대해서. 더 막 그 브레인이죠. 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여기서 더 브레인에 해당되는 말이 누굴까요? 여기죠. 서로 같은 말이죠. 뇌죠.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됐죠? 자, 53번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53번 해석해 보세요. 자, 볼게요. 급격한 성장인데 인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한다? 자, 여기서 더 넘버 오브가 나오잖아요. 숫자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이렇게 더 넘버 오브가 나오면 나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오겠다는 그냥 표시행위라고 보셔도 돼요. 알겠죠? 여기서 만약에 the amount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amount of가 나오면 얘는 뭐다? 얘는 뒤에 누가 나오겠다? 나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오겠다는 표시행위라고 보셔도 돼요. 바꿔 말할게요.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급격한 성장이잖아요. 증가죠? 뽑으니까 어떻게 한다? 해석이 끊어져요. 그죠? 대학교 졸업생의 급격한 증가가 made the competition. 경쟁을 하게 하다. 그죠? for은 해석 계속 얘기하지 말을게요. 머릿속에 그냥 특히 나, 그죠? 누구에게라고 하셔도 되죠. 자, 특히나 job이죠. 그리고 비교 최상급을 수식하는 거죠. 훨씬 더 크게. 자, 그래서 much나 far나 by far, still, a lot. 얘가 뭐라고? 비교 최상급을 뭐한다? 수식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used to be라는 표현 썼어요. used to be는 어떻게 하냐면 예전보다. used to be 여기서 used는 합쳐서 조동사입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팁은 아니고 봐봐. 주어가 나오고 일단 비동사가 없어요. 거기 비동사가 없다고. 그리고 used to 동사 원형이죠. 해석은 예전에 뭐뭐 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예전에 뭐뭐 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 같은 귀여운 거죠. 이 다음에 지금 비동사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합쳐서 조동사입니다. 얘는 합쳐서 뭐라고? 조동사니까 뒤로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고 used to가 나와요. 사람이잖아요. 주어가 만약에 사람일 경우에는 이게 동사 원형에 ing 나옵니다. 동명사 나오죠. ing 또는 명사가 나오는데 어디에 익숙해지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어디에 익숙해지다. 만약에 주어가 사물이에요. 자, 주어가 사물이면 어떻게 한다? 이용하다. 여기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뭐뭐 하려고. 또는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정리하세요. 자, 요건 다시 일단 해봅시다. 다시 볼게요. 급격한 증가죠. 졸업생의 급격한 증가는 has made the competition인데, 여러분, make나 made 해석은 만들어서 뭐뭐 하게 하다예요. 알겠습니까? 저는 그냥 하다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직업에 대한 어떻게 한다? 경쟁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죠? 훨씬 더 어떻게 한다? 크게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보다인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보세요. 해오고 있다죠. 이거 have pp라는 거 아시죠? 요거 뒤에 가서 원래 할 건데, 요게 지금 현재 완료잖아요, 여러분. 현재 완료 해석할 때, 만약에 하고 싶으면, 뭐뭐 해오고 있다. 요 정도로 해석하면 약간 과거에서 현재 느낌까지 다 우리말이 좀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알겠습니까? 뭐뭐 해오고 있다. 이 정도? 그러니까,
경쟁을 해오고 있다. 이러면 되게 예쁜 해석이잖아요. 그죠? 경쟁이 계속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54번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죠? 지금 해석 안 되죠?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해석 안 되죠? 어떻게 한다? 그럼 뒤로 갔다가 앞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date from, 거슬러 올라가다. 이런 표현입니다. date from, 거슬러 올라가다. 거슬러 올라가다. 보통 이제 어떻게 쓰냐면 date 쓰고 난 다음에 back이라고 써도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면 뭐뭐로부터 나왔다 하셔도 되는데 거슬러 가죠. 대공항으로부터 나왔다 하셔도 되고 대공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그때 해서 어떻게 한다? 해석하세요. 그때 어떻게 한다? The needs였습니다. 그 필요가 어떻게 한다?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뒤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 농산물이죠. 여기가 뭐라고? 농산물이나. 여기서 잉여죠, 잉여. 자, 잉여 농산, 즉, 잉여란 건 남아있는, 남아있는 농산물의 사용의 필요는, 괜찮아요? 남아있는 농산물의 사용의 필요가 뭐지? join 다음에 연결되다. 어디에? concern을 했습니다. 걱정 또는 관심, 우려와 연결됐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에게 어떻게 한다? feeding. 밥을 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들이요? 가난한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밥을 주는 것과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관심, 우려, 걱정과 연결되어 있다. 괜찮아요? 자, 여기서 concern의 느낌 좀 가져갑시다. concern하고 wor의 차이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얘는 상황 발생 전, 얘는 상황 발생 후예요. 얘는 이게 걱정이죠. 야, 상황이 터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런 말이고요. concern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냐? 이게 약간 발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발을 담그냐면 얘는 상황 발생 전이고 상황 발생 후.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 걱정되기도 하고 약간 우려라는 건 뭐예요? 아직 상황이 발생 전이라는 거죠. 약간 관심을 가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다시 프로그램이잖아요. 미국에서의 프로그램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뭐에 들어가냐면 경제 대공황이라는 것이죠. 그때 the needs use였습니다. 그죠? 그 필요성은 어떻게 한다? 사용했습니다. 잉여 농산물을요. 그러면 그것은이라고 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한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관심, 걱정, 우려죠. 특히나 아이들한테 밥을 주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 구체적으로 가난한 집의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괜찮니?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55번 한번 선생님 바로 볼게요. 55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facing이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그 이슈는 그것은 이라고 하셔도 되고, 여기서 내가 해석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하고 싶으면 그 이슈는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1번하고 2번인데 2번을 해석할 수 있으면 해석 진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독해 지문을 읽었을 때 앞부분 해석되다가 뒷부분으로 가면 해석이 되는데 앞부분 해석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슈는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입니다. 차이점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화들 사이에서의 차이점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죠? 요렇게 됐고, 그 다음 여기서 또 하나 좀 챙기고 싶으면 face란 단어는 원래 직면하다잖아요. 직면하다인데 특별한 게 없으면 face 뒤에는 부정적 내용이 나옵니다. 긍정보다는 부정적 내용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같은 직면하다에는 confront가 있습니다. 같은 직면에 confront가 있는데 이 confront는 뒤에 긍정과 부정이 다 옵니다. 이런 차이, 같은 직면하다예요. 직면하다인데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만 기억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56번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요게 왼쪽에서 오른쪽 읽는 것의 완전 진수를 보여줄게요. 자, 원어 복수명사인데 이렇게 최상급 있으면 한 가지 가장 뭐뭐한으로 해석하면 돼요. 최상급 있을 경우에. 자, 봐봐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철학적, 사회적 이슈는 뭐다?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in the beginning 시작이잖아. 21세기 시작에서 그것은 공유라는 겁니다. 정보의 공유다. 괜찮아요?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 이 개념은 막힐 때까지 가는 겁니다. 막히면 어떻게 한다? 거기서부터 앞으로 오지 말고 뒤로 갔다가 거기로 오시면 돼요. 알겠죠? 다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철학적, 사회적 이슈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류가요. In the beginning, 시작이잖아요. 21세기의 시작에서죠. 그것은 정보의 뭐다? 공유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여기서 shares, 뭐예요? 공유죠. share는 공유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똑같이 나누다는 뜻이에요. 영어는 이 public이란 말, post란 말을 같이 봅니다. 블로그에 포스트 한다는 건 뭐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public shares post 같은 말이고, 이거 반대 느낌을 주는 게 당연히 뭐다? private이죠. private. 정리하세요.
자, 그다음 57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커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이 커먼이라는 단어는 흔한 일반적인 뜻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공통의라는 뜻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통의라고 쓰면 약간 긍정적 느낌이고, 흔한이라고 쓰게 되면 약간 긍부정이 다 좀 느낌이 다 있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공통된 실수 하셔도 되고, 흔한 실수죠. In talking to,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죠. 자, 다시 한번 쓸게요. in ing가 나오면, 자, 뭐뭐 하는데 있어서라는 말이 되고요. by, 그 다음에 by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라는 말도 되고, of ing라고 하면, 여기 앞에 있는 명사의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이 서로 어떤 내용이다? 동격이죠. 즉, 구체적인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즉, 구체적인 뭐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설명. 자, 그럼 볼게요. 공통된, 아니죠. 흔한 실수입니다. In talking to, 이거 celebrate로 보통 읽으시는데, 발음, 정확한 발음은 celebrities입니다. 그렇습니까? 유명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의 흔한 실수는 이제이다. 여러분, 어즘은 여러분 알고 있는 뭐야? 추측하다 하셔도 되고,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짐작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넘겨짚는 것도 괜찮죠. 그들이, 여기서는 그들이 누구예요? celebrities죠. 그들이 어떻게 한다? 많은 것을 알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죠? except 전치사죠. 뭐뭇을 제외하고. 이거 마이너스 개념입니다. 마이너스 개념에 뭐뭇을 제외하고죠. 그러니까 자신의 occupation, 직업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모를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할게요. 현빈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은 연기밖에 모를까요?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연기밖에 모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주식을 잘할 수도 있고, 맞습니까? 아니면 유지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지태라는 사람이 연기를 굉장히 잘하죠. 맞습니까?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데 이분이 실제입니다. 연기 이외에도 잘한다고요. 우리는 유지태라는 사람이 연기자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연기밖에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의 그런 뭐라고? assumes, 뭐라고? 짐작이라고. 그렇습니까? 이제 실제 살아갈게. 유지태 씨가 사회복지학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이분 대학 교수입니다. 사회복지학으로 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조교수입니다. 조교수. 여러분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부, 정교수가 있는데 보통 대학 가면 다 교수님을 부르는데 조교수가 됐다는 건 여기서부터는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정식 교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전임 강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학교로 치면 기간제예요. 기간제. 여기서 이제 정교사, 그렇죠.
전임 강사님은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교수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강사입니다. 직책상. 알겠습니까? 근데 유태 씨는 제가 알기로는 그 조교수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연기학으로 아니라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한다? 연기를 하면서 어떻게 한다? 사회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박사학위까지 따신 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겁니다. 정식 교수입니다. 정식 교수. 정식 교수입니다. 정식 교수.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58번 하는 거. 그럼 다음 주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수업 있고 다음 주 금토는 죄송합니다. 다음 주 화목은 수업이 없습니다. 왜 설날이 꼈잖아요, 그죠? 없고 그 다음 주에 수업 있습니다. 자, 볼게요. The emphasis 강조죠. 이거 잘 보세요. 강조인데 어니까 뭐뭐에 관한 강조죠. 폭력과 범죄에 관한입니다. 너무나 많은 TV 프로그램에서 그 강조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강조는 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것은 어떻게 한다?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to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 있죠. 이 경우에 이 동사의 뜻을 알면 해석하시면 되는데 저 동사의 뜻을 넣었는데 해석이 조금 어떻게 된다? 조금 부자연스럽다. 방금 여기 있는 동사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어로 하여금 to 동사 원형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조입니다. on 뭐뭐에 관한이죠. 뭐뭐에 관한. 전사를 나중에 알면 부드럽게 넘어가면 됩니다. 폭력과 범죄에 관한 강조죠. 너무나 많은 TV 프로그램에서 그 강조는 그것은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accept 받아들이게 합니다. 폭력을 뭐뭐로써 수단이죠. 어가 들어갔으니까 명사예요. 여기 복수 아닙니다. 수단으로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근데 of가 있고 ing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수단에 대한 앞에가 뭐라고? 추상적인 내용. of는 뭐라고? 구체적인 설명. 괜찮니? 수단이 뭔데?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받아들입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민 좀 정리할게요. 자, 민이 동사를 씁니다. 두 가지가 있죠. 의도하다, 의미하다. 그래서 보통 의도하다라고 하면 특별한 거 없는 투동사 원형, 의미하다면 동사 원형의 ing. 근데 거의 다 의미하다로 많이 쓰입니다. 생각보다. 자, 민이 동사를 쓰인 경우죠. 자, 지금 근데 민이 만약에 형용사를 쓰이게 되면 자, 일단 명사부터 봅시다. 민이 만약에 민즈죠. 이때는 복수가 아닙니다. 어가 들어왔으니까 단수예요. 뉴스처럼 S에 원래 단어의 스펠링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때는 어가 들어왔으니까 명사가 되겠죠. 어민즈. 이러면 명사로서 당연히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민이 나왔는데 이게 형용사로 쓰이면요.
형용사를 쓰게 되면, 자, 보세요. 요게 중간의, 평균의, 그러니까 이분의 느낌도 괜찮죠. 중간의 평균의란 뜻 되고, 이게 이쪽도 저쪽도 아닌 거 있잖아요. 중간에만 딱 있는 새끼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비열한의 뜻이 있습니다. 비열한. 여기까지 정리. 됐죠? 그 다음에 59번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죠? 해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능력은 결정합니다. 괜찮아요? 자, 주목. 여기 봐. 여러분, 선생님 해석할 때는 여기를 보세요. 그 능력은, 그 능력은 결정합니다. 어떤 순서로 그 능력은 결정합니다. 무엇을 할지를이죠. 어떤 순서에 있어서. 여기까지. 그것은, 그 능력은 어떻게 한다? 중요한 필수적인 스킬입니다. to fulfill 하면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떻게 한다? 사회적 역할을. 되죠? 다시. 그 능력은 결정합니다. 무엇을 할지를 결정합니다. 어떤 순서로. 그것은 본질적인, 필수적인 스킬입니다. 실행하는 데 있어서죠. 다양한 사회적 역할이죠. 자, order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모르지 않죠? 이 order이란 단어는 다이어라서 저도 잘 몰라요. 질서, 명령, 주문, 순서. 솔직히 어떤 건지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보통 주문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 네 가지 단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맞게서 여러분께서 거기서 외운 다음에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해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하는 해석 기법을 잘 배워가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강좌가 뭐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 푸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냥 딸랑 문장만 주고, 야, 이 새끼, 문장만 주고 어떻게 하든 이렇게 돈을 받아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책이라고 했어요. 그죠? 맞습니까? 이게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 영어 강사에서
저를 1등으로 만들어주는 강자고 책입니다. 그랬어요. 제 시그니처 강좌라고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만 한다고 했잖아요. 겨울방학 때. 그죠? 그러니까 잘 노하우를 배워가세요. 그랬어요. 이게 구문독해랑은 달라요. 여러분. 해석을 부드럽게 하는 연습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 캐파시티 하면, 저는 이게 캐파시티는 뭐냐면 수용 능력입니다. 즉,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캐파가 저장하고 분배하는 거죠. 정보입니다. 이때 디스트리뷰트는 나눠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증가시킵니다. 사용을 통해서죠. 컴퓨터와 다른 디바이스의 사용을 통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컴퓨터에 뭐다 여러분, 내가 외장 메모리 같은 거 어떻게 한다, 외부에 있는 SSD 카드는 어떻게 한다, USB 스틱스를 어떻게 한다. 여러분 보통 디바이스라고 말하면 USB 스틱 같은 굉장히 작은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걸로 어떻게 한다, 용량을 저장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상황 없고요, 그죠? 어, 네, 이거 좀 정리 좀 할게요, 여러분. 디스트리뷰트는 나눠주다고 했고, 그 다음에, 어, attribute입니다. 보통 A to B 형태로 많이 씁니다. 요 수동태 형태도 기억하는 게 좋죠. 어, A를 B 때문이라고 생각하다라는 표현이고, 요것의 수동태 형태도 기억해주면 좋습니다. B attributed to. 그 다음에 contribute가 있어요. 보통 contribute to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이 contribute 해석할 때는 기여하다, 공헌하다 있는데, 자 보세요. 기여, 공헌하다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장 예쁘게 해석하는 건, 잘 들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하나. 이렇게 해석하면 진짜 컨트리뷰트 예쁜 해석입니다. 알겠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은 선생님이 스승님이신 오성호 선생님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죠? 자기 거라고 우기면 안 돼요. 이거 저희 스승님 해석법입니다. 그거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한다? 배워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스승님 이름이 오성호 선생님. 지금 유튜브 하시죠? 한국외대 졸업하시고,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나오셨어요. 한영과. 지금 이창용 어학원에서 강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분한테 강의를 한 7년 정도 배웠나요? 그분한테 배운 걸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여러분 메가스터디의 조정식 선생님이 앞에서 막 제네럴 하스피럴 강의하고 해피 액션 다 강의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 오성호 선생님 책을 그대로 베끼신 겁니다. 그대로 베낀 겁니다. 본인 게 아니라는 건 좀 말하고 강의했으면 좋겠는데 마치 그게 본인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건 오성호 선생님 책이 있습니다. 해피는 행복한 아이다. 해피는 행복한 아이다. 해피는 행복하니 아이란 책에 보면 제너럴하고 해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성호 선생님이 책에 나오는 게 지금 이거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강조하는 거잖아요. 해피 액션트 행복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해피는 행복한이 아니라 기쁜이 뜻입니다. 그죠? 영양사전 찾아보면 플리즈드가 나오죠. 그리고 액시던트는 잘 들으세요. 이거는 사건 사고가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쁜 일이죠. 됐습니까? 여러분 로또 당첨된 거죠. 그게 뭐라고? 해피 액시던트입니다. 알겠죠? 네.
자,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입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볼까요? 61번. 해석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굳이 어거지로 안 될 것 같으면 알겠습니까? 자, 볼게요. 그 경향 성향은 어떻게 한다? 찾습니다. 누군가를요. 뭐뭐 하려고죠. 비난하려는 겁니다. Something goes wrong입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거의 부정적인 뜻이죠.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 그러면 그것은, 자, 그것은 어떻게 한다면 암시합니다. 사고가 당연히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면 그 사건, 사고가 어떤 사고냐면 당연히 일어나지 말을 거죠. 갑자기 뭐 다리가 붕괴된다.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우리는 누굴 찾아요? 비난할 누군가를 찾는단 말입니다. 비난할 누군가. 다시, 그 성향은 찾아요. 누군가를 찾습니다. 비난할.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 그러면 그것은 의미합니다. 사고가 당연히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2번 해보겠습니다. 나 해보세요. 자, 원웨이 어떤 방식이죠? 한 가지 방식 하셔도 되고 어떤 방식은 사용합니다. 에너지를. 그 방식은 is입니다. 자, 여기서 팁 하나 알려줄게요. 자, 보세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어나, 더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죠. 당연히. 이러면 서로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는 단어, 여기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어 다음에 mean 다음에 ing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내용도 서로 어떤 내용이다? 같은 내용입니다. 보통은 왼쪽이 추상적이고 오른쪽이 구체적이에요. 세 번째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 나오죠. 이래도 서로 어떤 내용이냐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왼쪽이 추상적이고 오른쪽이 구체적인 겁니다. 보세요. 원웨이잖아요. 그죠? 자,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이죠. 자, 어떤 방식은 사용합니다. 에너지를요. 그 방식은, 그죠? 포커스 스텝, 집중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하냐? 포커스 어떻게 한다? 좁은 통로로 어떻게 한다?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쌤, into는 어떤 뜻이 있다고 하죠? into 자체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다. 들어가서 뭐가 되는 거죠? 들어가 버리니까 포함되다. 들어가서 포함되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 결과의 변화. 결과의 변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다시, 어떤 방식은 사용합니다. 에너지를. 그것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 좁은 어떻게 한다? 통로죠. 자, 여기서 잘 봐. 컴마 다음에 ing나 컴마 다음에 pp가 나오면 그리고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만약에 커마 다음에 not이나 never이 나오죠. 부정어 나오고 ing 또는 pp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리고 뭐뭐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시. 자, 그리고 어떻게 한다? 증가시켰습니다. 힘과 크기를요. 괜찮아요? comma increasing. 그리고 증가시켰습니다. 힘과 크기를 어떻게 한다? 증가시켰다. 괜찮아요? 이거 뭐 돋보기 같은 생각하시면 되죠. 빗을 이렇게 한쪽에서 모아가지고. 그죠? 자, 정리하시고 62번 했고 63번. 자, 필기 다른 친구는 63번 한번 해서 봅시다. 자, 63번 보겠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carrying 하면 그냥 하시면 돼요. 가지고 다니죠. 물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공기가 어떻게 한다? 밀어붙이죠. 차가운 공기층까지 밀어 올리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물은 어떻게 한다? 얼어서 결과의 변화, drop of ice 된다. 괜찮아요? 다시, 뜨거운 공기층이 가지고 다닙니다. 물을요. 그러면 그것은 push up, into죠. 차가운 공기층으로 들어가게 하죠. 그럴 때 그 물은 어떻게 한다? 얼어서 또 into, drop of ice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들어가다고. 들어가다는 느낌이고, 이때는 어떻게 한다? 결과의 변화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s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as가 있는데, as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or so죠. 여기서 이게 두 개 합쳐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온 게 뭐라고? as예요. as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동시에라는 의미와 같은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as는 볼게요. as 나오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나오고, 카마 나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as는 어떻게 한다? 일 때, 혹은 뭐뭐 때문에 두 가지로 쓰이는데,
만약에 뭐뭐일 때라고 쓰이면 이때는 when의 느낌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고요. 뭐뭐 때문에는 because의 느낌을 줍니다. 자, 시간상, 자, 이건 어떻게 하냐? 시간상 어떻게 한다? 그러면 뭐뭐일 때는 시간상 어떻게 한다? 동시의 느낌이고 뭐뭐 때문에라는 거 여러분 원인 결과도 사실상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when을 쓰면 되지 because 쓰면 되지 왜 as 씁니까? 라고 하면 as를 쓰면 이 두 문장 간에 어떻게 하나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이 굉장히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어떻게 한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를 회상할 때 맞습니까? 그럴 때 시간적 공간적으로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그럴 때 뭐 쓴다고? when을 쓰는 거예요. 근데 시간적 공간적으로 그걸 어떻게 한다? 떨어져 있으면 거의 구분할 수 없죠. 지금 같은 경우죠. 맞잖아요. 뜨거운 공기층이 어떻게 한다? 밀어 올리죠. 차가운 공기층은. 그리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얼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얼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여러분 시간적 공간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럴 때 뭐라고? as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네, 요거 하나. 자, 그럼 이때 as가 뭘로 쓰인 거냐면 접속사. 자, 그럼 as는 또 뭐가 있냐면 전치사로 쓰인 경우도 있죠. as. 그러면 명사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요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당연히 이거 동사가 없겠죠. 이거 두 개가 어떻게 한다? 그냥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 그죠? 같다는 거. 자, 그 다음에 as가 이제는 뭐냐면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 부사. 그 어떻게 구분해요? 어떻게 합니까? as 특히 이렇게 as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밑에 형용사, 부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뒤에. 그 밑에 앞에 as는 뭐라고? 부사가 되는 거죠. 부사니까 형용사를 꾸밀 수도 있고 부사를 꾸밀 수도 있죠. 괜찮아요? 네. 그럼 as 다 정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자연의 밤하늘에서, 자, 누군가는, 그죠? looking at, 자, 여기 봐. 자연의 밤하늘에서 누군가는 look at the 보죠. 하늘입니다. with unaided eyes. 도움 없이, 도움이 없는 눈이니까 육안입니다. 생눈이죠. 육안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 당연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be able to도 결국엔 can이죠. can하고 완전히 같진 않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독해할 때 그렇다는 거야. 알겠지? 거의 3,500개의 별과 행성들을 볼 수 있고, 빛, 은하수로부터의 빛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떻게 한다? 갤럭시로부터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거를 실제로는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왜? should라서 그래요. 자, should 볼게요. should는, 보세요. should는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잖아요. 이게 옥스퍼드 대학교 혼비 교수님이 주창한 리딩 스킬인데 뭐냐면 당연히 뭐뭐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 혼비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상과 현실의 대조라고 말하거든요. 즉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거의 3,500개의 별과 행성 그리고 빛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근데 이거 뭐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혼비 교수님 추천한 리딩 스킬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대조. 적어놓으세요. 저도 그런가. 그러니까 왜냐면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는 건 실제로는 어떻게 현재로는 현재 실제로 현재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은 어떻게 한다? 저 3,500개의 별과 행성 그리고 빛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육안으로는 그죠? 즉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만큼 지구가 어떻게 했다? 많이 오염돼 있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죠. 어딜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도시가 좀 많이 오염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골이나 이런 데 가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65번 한번 해볼게요. 자, 볼게요. 전체 외국인의 숫자, 그죠? 자, 전체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그 숫자가, 여기서 여러분, 더 넘버로 보죠. 요건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더 넘버로 보잖아요. 그죠? 더 넘버 오브 뒤에는 일단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와요. 뒤에 단수, 복수, 명사 둘 다 와요. 근데 동사는 얘가 주어기 때문에 단수 써야 돼, 단수. 그죠? 그 다음에 어넘버 오브 있어요. 어넘버 오브잖아요. 그죠? 어넘버 오브 뒤에는 무조건 복수 명사 와야 돼요. 단수 명사 못 와요. 왜냐면 어넘버 오브는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맨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뭐다? 이 동사는 어떻게 한다? 복수로 와야 됩니다. 그렇죠?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고, 전체 숫자죠. 외국인 학생들의 전체 숫자가 참여하고 있죠. 한국어 프로그램에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만 명 이상이잖아요. 서울에서만 3만 명 이상입니다. 그죠? 작년 말 4,700명에서 서울에서만 3만 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올해는 전국적으로 몇 명일까요? 3만 명 무조건 이상이 되겠죠? 이해돼요? 네. 여러분, 내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BTS 공연이 광화문에서 열리잖아. 야, 근데 그게 무료 공연이야? 아니겠지? 근데 광화문인데 무료 공연이 아닐 수는 없잖아. 그 광화문이 누구의 것도 아닌데.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무료로 티켓을 풀 거야, 아마. 여러분, 지금 BTS가 고향에서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스테디움을 빌리니까 그거는 유료가 맞아요. 근데 광화문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 것이잖아요. BTS가 광화문에서 공연하는 건 아마 무료 공연이 맞을 거예요. 근데 티켓팅은 하셔야 될 거예요. 그 구역을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경찰 추산, 광화문인데 자리값을 받는다고? 표값은 모르는데 어. 자리는 그러니까 표값은 무료인데 자리 예민해야지. 표값을 못 받지? 그 광화문인데. 광화문 하이브 거도 아니고. 맞잖아. 근데 그럼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그날 12만 명? 하이브에서, 그때 그 하이브에서 안전요원을 몇 명을 뽑았냐면 3,600명 뽑았대요. 안전요원만. 근데 경찰청에서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추가로 요구하고 경찰청 공공안전 TF입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총경급인데요. 총경급은 경찰서장이거든요. 경찰서장급이 팀장이 돼가지고 관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BTS가 이번에 쭉 하는 굿즈까지 포함해서 매출만 2조예요. 전체 매출만 2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영국의 비틀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세종대왕, 하여튼 제 생각인데 건국 이래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건국 이래. 위에 있는 조상님을 다 포함해서. 건국 이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한국이라고 하면 전쟁하는 국가였잖아요. 지금은 어제 그것도 나왔대요. 우리나라 그 경제력 나왔잖아요. 군사력 5위고 경제력 몇이 나왔어요? 우리 6위로 나왔어요. 그죠? 그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였어요? 반도체, 방산, 조선, 전력, 변압기. 그 다음 뭐요? 한류. 그죠? 이제 한류에서 뭘로 넘어가고 있어요? K푸드로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K푸드. K푸드. K푸드에서 지금까지 유명했던 게 뭐예요? 라면이죠. 라면의 원조는 어디예요? 삼양라면. 네, 맞습니다. 라면의 원조는 일본이죠. 맞습니까? 일본에 있는 라면 기술을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2차 가공을 제일 잘하죠. 여러분, 그 엔진 오일 아세요? 엔진 오일. 이거 석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유소 가면 어떻게 한다? 가솔린하고 무연휘발유라고 하잖아요. 그죠? 디젤 경유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석유에서 뽑아내는 거잖아요. 이게 석유에서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2차 가공인데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 석유 안 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일반 휘발유 있잖아요. 요거 해외로 수출하잖아요. 해외에서 뭐가 되면 고급 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차 운전하면서 있잖아요. 제일 빡대가리들이 누구 생각하냐면 엔진 오일을 있잖아요. 독일 거 쓰는 애들이 있어요. 자동차에 좀 약간 독일 부심이 있는 애들 있거든요. 개 빡대가리들이거든요. 왜 빡대가리냐면 전 세계 오일 회사 있잖아요. GS 칼텍스, 현대 오일뱅크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1, 2, 3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오일류들 있잖아요. 지크, XQ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일류가 최고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독일의 오일류가 좋다는 건 그냥 개 사기 광고입니다.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2차 가공 되게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K푸드가 지금까지 라면 쪽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뭘로 바뀌었냐면 김치로 바뀌었습니다. 김치. 그리고 김. 이게 왜 바뀌었냐면,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공식적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뭐 먹으라고 했냐면 김치 먹으라고 했어요. 대놓고. 그 식단 중에 김치.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가면 미국 김치가 있거든요. 근본도 없는 김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트코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되게 아이러니한데 한국에서 한국 재료로 만든 한국 김치를 수입해달라. 수출해달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있어요? 대상 아시죠? 종갓집 김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전량은 어떻게 한다? 코스트코 통해서 어떻게 한다? 미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러면 다른 나라 김치를 다른 나라 재료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고춧가루에 문제가 있답니다. 우리나라 고춧가루는 이게 사계절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녹았다가 다시 어떻게 한다? 뭐 펴졌다가 녹았다가 다시 얼었다가 이게 돼요. 그러니까 고춧가루가 되게 단맛이 나요. 우리나라. 근데 멕시코나 이런 고춧가루를 보면 그냥 맵기만 하잖아요. 단맛이 없다고요. 그래서 김치 맛이 또 안 나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거. 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김입니다. 김. 왜 그러냐면 이 김을 생산하는 나라가 실제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이쪽 바다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김이 생산이 안 되고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김 가격이 올라가요. 김을 전량 어디 수출하죠? 미국으로 수출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김 부각 아시죠? 할머니들 잘 해주시는 거 여러분들 가끔 뭐 엄마가 사오면 먹잖아요, 그죠? 김 부각 값도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김치는 전부 다 미국 수출하고 우리는 뭐야? 식당에서 무슨 김 먹어? 무슨 김치 먹어요? 중국산 김치 먹어요, 그죠? 이런 씨발 개 아이러니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런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왜 공부 열심히 하시냐면 우리나라가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쭉 어디까지 밀려요? 부산까지 밀려 내려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산이면 어떻게 바로 뒤에 바다잖아요. 맞습니까? 이러면 다른 나라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다른 나라는 이렇게 내륙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뭐 유럽 같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피난을 가잖아요.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피난을 가요, 못 가요? 그럼 빠져 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명이라도 더 죽고 죽이자. 이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부산에 쭉 중공군한테 밀려가지고 부산까지 밀렸잖아요. 거의 부산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그리고 부산에 마지막 진지를 치죠. 근데 여기서 미군들이 좀 충격을 먹은 거예요. 미군들이 전쟁을 굉장히 많이 다녔잖아요. 다녀봤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전쟁통인데 애들은 뭐 한다? 그럼 애들까지 뭐다? 전쟁에 투입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애들은 학교를 어떻게 한다? 세워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들의 교육열이 DNA가 온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다 무너졌잖아요. 천막을 치고도 애는 공부시키는 거예요. 엄마들이 이렇게 머리가 길잖아요. 그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걸로 공부시킨다고요. 그랬던 민족이죠. 약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고려 말고 조선. 원래는 고려부터 있었다는 거죠. 뭐 과거제도가 있었죠. 과거제도. 고려시대 쌍기라는 사람이 과거제도를 어떻게 한다? 도입해요. 그렇습니까? 이게 조선까지 연결되고 이게 조선까지 연결되고 대한민국 대한제국과 연결되는 거예요. 공부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 논리가 대한민국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생각해봐. 1950년 6월 15일이죠. 딱하게 정확하게 75년이잖아. 76년이죠. 맞습니까? 이때 이후로 어떻게 한다? 살아계신 분들 많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때 우리나라는 192개국 중에 몇이었어요? 180이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 소말리아보다 못 살았어요. 그죠? 근데 75년 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경제력은 어떻게 된다? 6위, 군사력은 5위가 됐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된 원동력이 뭘까요? 부산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른들이, 윗세대들이 만들어 온 거기에 여러분이 응애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죠. 어떤 점이 좀 있어요? 해외여행 갈 때 제가 좋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가장 싼 비행기. 그죠? 그리고 여행이 알아보지, 저 국가가 나를 받아줄지 말지 비자를 고민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나라, 우크라이나나 몽고 이런 데서 어떻게 한다? 다른 나라 돌아보면 어떻게 한다? 아예 입국 금지되거나 비자가 신청이 안 되거나 하다못해 우리는 미국 갈 때도 비자 신청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인터넷에서 몇 번 인스타라고 해서 몇 번 깔딱 때리면 어떻게 한다? 그냥 한 30일 정도 왔다 갔다 놀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국가에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경쟁이 응애응애 때, 즉 뭐냐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엄마가 그랬어요. 아이고, 건강만 해라. 그랬어요. 그죠? 갑자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시작부터 공부 안 하니? 막 이래. 그죠?
그러니까 그 경쟁 시대에 여러분이 그냥 뚝 하고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학원 다니고 학교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자체가 뭐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한다? 오르기를 어떻게 한다? 유지할 수 있는 혹은 그 이상을 가려고 어떻게 한다? 국가나 이런 무언의 그런 압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언의 그런 사회 질서, 무언의 그런 뭐가 된다?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 시기 질투심이 굉장히 강하죠. 그 시기 질투심이 있잖아요. 남을 죽이는 걸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기 질투는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남 탓하지 않고 결국에 내 탓해요. 사회 부조리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내가 못나서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 역시 내 개발도 열심히 하면 돼. 나는 또 희한한 그런 어떻게 한다? 또 DNA를 가지고 있는 국가죠. 맞습니까? 그리고 남자 여기서도 어디 갑니까? 또 국대도 가요. 맞습니까? 군대를 가게 되면 쓸데없던 없던 국가관이 생겨요. 알겠습니까? 처음에 질질질 끌려가잖아요. 그죠? 근데 2등병, 1병 때 되면 어떻게 한다? 국가를 지킨다. 막 이래. 그럼 요즘에 또 해병대 막 하고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런 게 바탕이 돼서 어떻게 한다?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알겠죠? 네. 하나만 더 하면 우리나라 군사력이 6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뭡니까? 작전은 뭐예요? 우리나라 작전은 뭐예요? 우리나라는 남을 침공한 적이 없죠. 거의 없죠. 우리 침략을 받았으면 침략에 대한 뭐예요? 방어만 했던 민족이잖아요. 점령을 2번 당했죠. 한사군이라고 해서 저기 위에 있을 때 몽고군에 한번 점령당한 적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일본에서 한 30몇 년간 점령당한 적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만약에 중국, 러시아, 일본은 뭐 이미 군사력 우리가 안 되고 자, 러시아가 우리나라 쳐들어와요. 우크라이나처럼 중국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집니다. 러시아나 중국한테 우리가 싸우면 져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싸우면 지죠. 우린 100% 져요. 알겠습니까? 한국은 멸망할 거예요. 아마. 그지만 러시아하고 우리나라가 붙었죠. 이 나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도 팔, 다리 다 찢어놓고 우리 멸망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어떻게 한다?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가 툭 하고 건드리면 어떻게 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멸망시켰어요. 한국인을 멸망시켰다 칩시다. 중국도 어떻게 한다? 거의 95% 어떻게 한다? 국가가 멸망 직전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안 이겨요. 알겠습니까? 반쯤 죽이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죽여놓고 우린 죽어요. 그 옆에 있던 어떻게 한다? 몽고군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몽고라는 국가 있죠? 몽고가 내려와가지고 툭 하면 어떻게 한다? 중국 끝나는 거예요. 중국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수나라 때. 맞습니까? 수나라 때 100만 대고, 실제로 그때 당시 100만 대고 맞았답니다. 100만 대면 이끌고 어떻게 한다? 들어왔죠? 고구려에. 그런데 어디서? 누가? 을지문덕 장군이 어떻게 한다? 살수대처럼 쓸어버렸죠. 그래서 국가가 바뀐 거 아세요? 뭘로 바뀌었어요? 당나라로 바뀌었잖아요. 당태종이 어떻게 한다? 안성에서 어떻게 한다? 못 뚫고 거기서 퇴각했죠. 왜 퇴각했어요? 저렇게 하다 고구려를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뚫었다가 어떻게 되냐? 수당 교체처럼 어떻게 한다? 정권이 바뀔 수도 있죠. 이해돼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맞습니까? 진짜 미친 민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이유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국가를 유지하기. 그러면 선생님, 제 주변에는요, 공부 안 하는 새끼도 졸라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0명이 결제하잖아요. 왕따하는 인원이 20%밖에 안 됩니다. 2명밖에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 2명이 나중에 환급 받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 이론을 조금 있는 편인데 20%가 80%를 이끕니다. 20%의 그 똑똑한 사람이 80%를 이끕니다. 여러분, 세금을 누가 많이 낼까요? 가난한 사람이 세금 낼까요? 아니요. 우리나라에 세금 안 내는 사람이 40%가 넘어요. 그럼 전체 세금은 누가 내요? 위에 상위 20%가 거의 60% 이상의 세금을 내요. 왜 내죠? 많이 버니까 많이 내는 거예요. 실제로 40% 정도는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최저 시급으로 받으면 세금 안 내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그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한다? 국가 경제는 어떻게 한다? 20%만을 위해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주도적으로 이끄는 세력이 그 20%가 되는 거죠. 그럼 그 20%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체력을 키우는 거예요. 몸의 체력을 키우는 거 되지만 머리의 체력을 키우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있는 행위는 뭐냐? 공부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해놔야지 공부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참을성을 길러놔야지 내가 창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어떻게 한다? 장사에서 여러분 카이스트 가고 의대 가고 뭐 과학자 되는 것도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한다? 참고 1년, 2년 해봤죠?
그래서 내가 장사를 했어요. 그죠? 예를 들어, 호프집을 차리고, 카페를 차리고, 치킨집을 차렸단 말이에요. 그죠? 장사가 되게 잘 돼서 세금을 많이 냈죠? 그럼 그것도 뭐예요? 내가 국가에 일조한 거, 일조하지 않은 거예요. 일조한 거죠. 맞습니까? 그거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존중받고 치킨집 사장은 존중받지 못해요? 그런 건 아니라고. 치킨집 사장이 의사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잖아요. 창업을 하면. 그죠? 그러려면 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년, 2년 동안 어떻게 한다? 공부했던 어떻게 한다? 그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양아치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하고 알바하고 도망가고. 연락 두절되고. 걔네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제대로 준비해본 경험이 있다 없다? 없는 애들인 거예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잘 들으세요. 주변에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했다. 자퇴했다. 아주 특별한 사람. 자퇴했다. 이러잖아요. 그럼 안 놀시면 돼요. 걔네랑. 근데 이런 친구가 있어요. 자퇴했는데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입 검정고시를 봐서 내가 했다. 아, 그랬을 수 있죠. 그건 틀린 게 하고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왜냐면 검정고시가 엄청 쉽거든요. 수능 칠 수 있는 그 대입 검정고시 있잖아요. 엄청 쉽거든요. 8과목 중에 60점 맞으면 돼. 420점 나오면 수학 20점 나와도 돼요. 근데 그조차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이건 개빡대가리 새끼인 거예요. 이게 그런 애들과 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평균 이상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제죠. 자, 6번이죠. 요거 하나 마치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해보세요. 자, 66번 별표 3개 하고요.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자, 이거 좀 많이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들이죠. 그 기술입니다. 오늘날에. 그것은, 노런 거는 더 이상 뭐뭇이 아니다. 낫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만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주요 한도 되고, 1차적인 필요, 아니면 원형적 바램. 원형적인 바램. 이 원형적 바램이 뭐냐면, 기본적인 뭐죠? 의식주 같은 거. 알겠습니까? 다시, 만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1차적인 니즈나 원형적 바램의 만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오늘날의 기술은요. 그러나, 그건 어떻게 한다? 리파레이션 하면 보상이라는 겁니다. 보상. 파는 어떻게 한다? 보상입니다. 자, 여기서는 파는 같음인데, 다시 갖게 해달라는 겁니다. 뭐라고? 뭐에 대한 보상이냐면, 즉, 에버스, 악과 손해. 즉,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악이죠. 그 다음에, 손해의 보상이라는 겁니다. 어제의 기술에 대한. 자, 다시 할게요. 오늘날에, 자,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입니다. of the technology. 기술이잖아요. 오늘날의 기술은 더 이상은 만족이 아니래요. 1차적인 니즈나 원형적 바램, 즉 의식주 해결 같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기술은. 뭐라고? 그게 보상이라는 겁니다. The evils and damage죠. 즉 뭐냐면 여기서 하면 안 좋은 것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데미지들의 보상이라는 겁니다. 어제의 기술에 대한. 괜찮아요? 자,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있는데 과거의 기술 있고 오늘날의 기술이 있는데, 자, 보세요. 과거의 기술은 뭐냐면 1차적 또는 원형적 바램에 대한 만족이면 됐었어요. 괜찮아요? 그죠? 예전의 기술은 뭐라고? 이거와 이거의 만족이면 됐었다고요. 알겠어요? 근데 오늘날의 기술은 뭐다?
이런 어떻게 한다? 이것에 대한 뭐다? 보상이라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과거의 기술은 1차적 또는 원형적 바램의 만족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면 환경 파괴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인간에 대한 노동력의 착취 이따위는 아무것도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의 기술은 뭐다? 오늘날의 기술은 뭐다? 이거하고 이거를 포함해서 뭐까지? 환경까지 뭐 한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 오늘날의 기술은 1차적 만족감과 1차적 원형적 바램을 어떻게 한다?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걸 포함해서 뭐 하는 거예요? 환경 파괴까지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환경을 어떻게 한다? 되돌려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요즘 말하는 ESG 경영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한다? 경영 발전. ESG 경영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